로마는 라틴인이 기원전 8세기 중엽 테베레강 하류에 세운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이주민인 에트루리아 출신 왕의 지배를 받는 왕정 체제였으나 기원전 6세기에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 체제를 세웠습니다. 공화정 초기에는 귀족들이 최고 권력 기구인 원로원을 독점하였고, 여기서 선출된 2명의 집정관이 국정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공업의 발달로 부유해진 평민들이 중장보병으로 이탈리아 반도 정복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참정권을 요구하였습니다. 귀족과 평민 간의 신분투쟁이 벌어졌으나 전쟁을 위해 평민들의 군사력이 필요하였던 귀족들은 점진적으로 평민들의 정치 참여 및 법적 평등과 관련된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평민회와 호민관직을 설치하고 시비표법을 제정하였으며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 법으로 집정관 중 1명은 평민에서 선출되었고, 호르텐시우스 법을 통해 평민회의 결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원전 3세기에 로마의 평민은 형식적으로 귀족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화정이 발전하면서 정치가 안정된 로마는 대외 팽창도 이루어 기원전 3세기 무렵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였습니다. 그 후 지중해 연안을 따라 영토를 넓혀가던 로마는 지중해에 지배권을 놓고 페니키아의 식민도시 카르타고와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치렀습니다. 공화정의 실현으로 시민군의 결속이 강해진 로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서지중해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이후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정복하고 아나톨리아까지 세력을 넓혀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로 만든 로마는 정복지를 속주로 만들고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하였습니다. 로마의 대외 팽창은 사회 내부에 큰 변화를 야기하였습니다. 농민들이 오랜 전쟁에 동원되어 방치된 농지가 황폐해지고 속주로부터 값싼 곡물이 유입되어 자영 농민층이 몰락하였습니다. 유력자들은 이들의 토지를 사들이고 노예 노동을 이용하는 라티푼디움을 경영하여 농작물을 대량 생산하였습니다. 이는 자영 농민의 몰락을 촉진하였고, 결국 토지를 잃고 빈민이 된 농민들이 로마로 몰려들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 후반 호민관으로 선출된 그라쿠스 영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유층의 대토지 경영을 제안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귀족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를 몰수하여 무산 시민에게 분배하려다가 반대파에게 살해당하였고,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가난한 시민에게 싼 값으로 곡물을 분배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다가 반대파의 공격을 받아 자살하며 결국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실패하였습니다. 이후 로마는 평민파와 벌족파의 다툼으로 내전에 휩싸였고, 스파르타쿠스가 주도한 노예 반란까지 겹쳐 큰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강력한 사병을 보유한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하여 삼두 정치를 펼치며 권력을 잡았습니다. 제1차 삼두 정치를 주도한 카이사르는 갈리아를 정복하고 여러 개혁을 펼쳤으나 그의 전제 정치를 두려워한 반대파에 의해 암살당하였고, 결국 제2차 삼두 정치를 주도한 옥타비아누스가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한 안토니우스를 격파하고 로마의 지배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혼란을 수습하고 원로원으로부터 존엄한 자라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프린캡스 제1시민이라 하였는데 그의 통치체제를 공화제의 전통을 살린 제정이라는 의미의 원수정이라고 하며 원로원으로부터 여러 권한을 위탁받아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황제와 다름없는 권력을 행사하여 이때부터 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군대와 세금 제도를 개편하고 능력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하였으며 속주 통치를 개선하는 등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약 200년 동안 오연제 등 유능한 황제들이 나와 로마의 평화시대 팍스 로마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연제 시대의 로마는 영토를 최대로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의 정비, 화폐, 도량형의 통일을 바탕으로 상공업이 발달하여 도시가 번성하였고 동서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번영을 누리던 로마 제국은 오연제 이후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3세기에 들어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여 군인 황제가 연이어 등장하였고 이러한 혼란을 틈타 속주와 변경에서의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게르만족과 사사낭조 페르시아 등 이민족의 침입이 지속되었습니다. 계속된 전쟁과 약탈로 농촌이 피폐해지고 도시와 상공업이 쇠퇴하여 중산층 자유시민이 몰락하였습니다. 농촌에서는 노예 공급의 중단으로 라티푼디움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부자유 소작인에게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콜로누스 제도가 확산되었습니다. 3세기 말 혼란한 상황 속에서 황제의 자리에 오른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혁 정책을 펼쳤습니다. 강력한 전제군주제를 도입하여 황제권을 강화하였으며 화폐 개혁과 군사 개혁 등을 추진하였고 제국을 4등분하고 황제와 부황제를 2명씩 임명하여 효율적인 통치를 꾀하였습니다. 한편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제국을 하나로 합치고 수도를 그의 이름을 딴 도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으며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하여 아타나시우스파를 정통으로 인정해 삼위일체설에 기초한 정통교리를 확립하는 등 로마 부흥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자 395년 두 아들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 제위를 계승함으로써 로마는 동서로 분리되었고 동로마는 이후 약 1000년 동안 더 지속되었으나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476년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